변수에 대해서 합시다. 변수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단위가 돼요.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해요. variable이라는 뜻을 좀 아셔야 돼요. 변수가 그 variable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variable은 우리 variation 들어보셨어요? 음악 공부하셨으면 변주곡이란 뜻이에요. variation. 그 변주곡이 어떻게 되냐면 테마를 들려주죠. 테마 그게 아주 유명한 변주곡 하나 있어요. 우리 작은 별 변주곡 있어요. 작은 별 변주곡 들어보시면 테마가 어떻게 시작해요? 솔솔 랄라 아닌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되죠. 그거 한번 아주 간단하게 들려준 다음에 그 다음 뭐 합니까? 1변주 해가지고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아르페지오가 막 들어가죠. 2변주 가요. 느려져요. 3변주 가요. 화음으로 막 이어져요. 화음 막 쳐요. 그런데 똑같단 말이에요. 테마. 거기서 왔어요. 변수라고 하는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 근데 이제 여기서 수가 무조건 숫자의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참고, 베리에이션은 뭐 딱히 크게 의미가 와닿는 거 아니고 파생어라서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근데 변수가요, 이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랑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요거 는 표시. 이거 얘를 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런 것도 보셨고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모양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그 의무교육이니까 그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쓰인 그 는표시랑요, 여기에 쓰인 는표시랑 달라요. 처음에 쓰인 거는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저 계산한 결과. 그런데 두 번째 거는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이것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계산한 결과가 y에 담긴다라는 표현으로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5x 더하기 5는 10. 그러면 x는 뭐예요? 1이죠. 이런 거. 그거는 미지수. 수학에서 이 equal 마크,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는 거, 같다, 혹은 이거의 결과다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개념이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의 이 연산이라고 하는 요거 마크 쓰는 거랑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수학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썼던 이 마크랑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개념 있죠? 잠깐 내려두시고 완전 처음 본 것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그냥 요거는 좀 그런 거 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자, 변수. 자, 우리 이제 변수는요, 하나의 공간입니다. 요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정확하게는 컴퓨터의 메모리예요. 램에 있어요. 램. 컴퓨터 램의 메모리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변수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메모리가 있는 것 중에서 데이터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만 딱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거는 대입 연산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예요. 대입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건데 이렇게만 한번 보시죠. 자, 요거를 이제 읽는 거를 우리가 읽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변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변수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변수, 공간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겠다, 대입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A라는 공간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는다예요.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는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방향이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넣는 거예요. 그럼 좀 빼서 써야 되죠. 메모리에 하나 넣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 넣었으면 나중에 활용하려고 넣는 거죠.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활용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B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10이래요. 자,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B라는 공간에 지금 대입하고 있는데 대입한다는 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대입하는 건데 여기서 A는 있죠? A는 이제 값이에요. 값. 변수 아니에요. 얘. A에 있는 값 있죠? A의 A 값과 10을 더한 결과를 넣는다. 이렇게 이제 읽으셔야 돼요. A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A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 쓴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냥 뭐랑 같은 거냐면요. 요거랑 같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랑 같게 돼요. 10이라고 하니까 좀 오히려 좀 저희가 된다. 이거 5로 바꿔볼게요.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공간에는 10이 있는데 그 10을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쓴다.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변수와 값을 지금 비교하고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으면 변수입니다. 그 외에 다 값이에요. 동일한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좀 천천히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A가 대입연산자 왼쪽에 쓰인 거예요. 이렇게. B라고 하는 것도 대입연산자 왼쪽에 쓰였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변수들은 공간을 의미를 해요. 여기다가 내가 뭘 넣을 때 받을 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A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외가 해당하는 거죠. 왼쪽 아닌 거. 그러면 값이에요. 값은 자기가 공간에 갖고 있었던 이 데이터 있죠. 이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실제 연산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5 해서 15가 이제 B에 담기겠죠. 방금 전에 한 거를 주머니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는 A고 얘는 B였어요. A에다가 뭘 넣었냐면 10을 넣었어요. 그러면 네모칸 안에 10이 들어간 거였고요. B에다가 A 플러스 5를 했잖아요. A는 곧 10이에요.
그래서 15가 이렇게 담깁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라고 하는 데는요, 얘네들의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좀 정해져 있어요. 다 같은 데이터가 아니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숫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문자, 그리고 또 하나 하자면 이제 불린형이라고 해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거를 나누는 게 있어요. 참 또는 거짓. 이것도 그냥 하나의 데이터예요. 종류예요. 다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데이터 종류가 이와 같이 있는데 각 변수에는 있죠. 내가 어떤 데이터 종류를 받을지 이름표를 좀 붙여놔야 돼요. 지금 A나 B나 얘들은 이제 10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A가 이제 얘는 숫자 데이터를 받는 애야 라고 하는 그런 걸 써줘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그거를 int라고 써줄 거예요. B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숫자를 받는 것은 우선은 int라고 적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제 좀 써보죠. int a는 10 그리고 반점은 이제 저거였죠? 온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int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변수가 숫자를 받는다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int b는 a 더하기 5였어요. 아까 썼던 게. 이거 실행해 볼까요? 실행했더니 일단은 뭐 에러 없죠? 잘 됐어요. 뭐 나왔습니까? 뭐 안 나온 거죠? 뭐 안 나왔어요. 그럼 컴퓨터가 뭐 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에러가 없으니까 뭘 했겠죠? 컴퓨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거든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A라고 하는 메모리에다가 10 넣었고요. B에다가는 이거 계산해가지고 15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가 제대로 담겼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력문을 가장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sout 탭 하시고 A를 하나 뽑아보자고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알트 화살표 하셔가지고 뭐 B도 한번 뽑아보자고요. 실행 누르시면은 이제 나오죠. 위에 있는 A가 10이고 B는 15래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어떻게 뽑은 거예요? A랑 B랑 뽑았는데 여기서 A랑 B는 변수로 쓰인 건가요? 값으로 쓰인 건가요? 하면 값인 거예요. 대입연산서 좌측 그 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외예요. 단순히 우측에 있다 그렇게는 표현이 안 돼요. 이렇게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값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스템 아웃에 이렇게 써도 1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0, 10, 15잖아요. 근데 A가 하는 역할이 요거 역할이랑 똑같아요. A에 10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자리에. 그래서 10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자형 좀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가장 처음에 시스템 아웃을 했던 것 중에서 헬로 월드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거를 쌍따옴표로 묶어가지고 출력을 해줬고 쌍따옴표가 없으면 안 됐었어요. 이 친구를 변수에다가 담아볼게요. C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헬로 월드 느낌표 담고 반점 쓰고 저는 여기다가 C를 줄 거예요. 이런 식의 코드에서 실행하면 이제 에러가 날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에러가 났냐면요. C한테 뭘 받을지 이름표 안 붙여줬어요. C가 받을 수 있는 건 문자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C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맞는 그 타입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게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할 때 대문자를 좀 지켜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실행 눌러보시면은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C가 헬로 월드예요. 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문자, 불린형 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거는 참거짓만 받을 수 있어요.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true라고 하는 값을 받아보고 시스템 아웃에서 D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true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값이에요. 이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숫자 다른 거 주고 뽑아보라 그러면 이제 못 뽑거든요. 이게 에러가 나요. 이게 타입이 맞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1조도 안 되죠. 네, 1도 안 돼요. 0도 안 되고 뭐 문자 다른 거 넣어 주셔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입이 맞아야 돼요. false 같은 거 하셔도 돼요. 두 가지예요. true 아니면 false, 불린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변수를 좀 사용하는 것들을 오늘 좀 배워야 돼요. 이 이름표 붙이는 거 있죠? 타입 같은 거. 이거는 처음 한 번만 써주는 거예요. 처음. 이거를 처음에 쓴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명시해야 한다. 변수는요 처음에만 그러고 그 다음 쓸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A한테 예를 들어서 5를 줘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실행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고 나서 B는 됐고 이것들 다 주석 처리할게요.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주석이 한 번에 돼요. 드래그 하시고 주석은 코드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현재 실행이 된 거는 요거는 실행된 거 아니고 여기만 실행됐는데 결과 보시면 5가 나오고 있죠. 5예요. 어떻게 된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처음에 A한테 정수 숫자를 받는 A 공간을 만들고 10이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그럼 여기 시점에서는 A한테 10이 들어간 건데 제가 9번째 행에서 다시 한번 변수 A한테 5를 대입을 했어요. A라고 하는 공간은 바뀌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는데 5를 대입했는데 그럼 얘가 5가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근데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단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5로 바뀌어요. 그래서 A를 뽑았을 때 5가 나와요. 시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봅시다. 이렇게 뽑아봅시다. 첫 번째 A, 두 번째 A죠. 실행해 보시면 10이랑 5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동일한 코드를 지금 작성해서 실행을 눌렀어요. 완전 동일하죠? 시스템 out.println 완전히 똑같은데 결과가 얘는 10 나오고 얘는 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거 하나만 쓰고 있죠? 그 공간 하나만. 여기에 데이터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예요. 변수는 공간이고요. 그 공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트를 한 번 더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나는 요거는 A라고 하는 공간 하나 만들어서 10 넣고 요것도 A라고 하는 공간 만들어서 5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는 있겠죠. 요거 한번 눌러서 보면은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름 붙여주는 거 있죠. 데이터 타입. 이거를 다시 말해서 변수 선언하는 거라고 하는데 변수 선언은 한 번만 하셔야 돼요. 가장 처음에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이제 한 번만, 그리고 처음에도 필요해요. 처음에 딱 처음에 한 번만. 그러니까 요거 안 쓰고 있죠. A부터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요 코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한테 5를 넣고 뭐 인트 A한테 붙여주는 거는 그 뭐 뒤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해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규칙이에요. 변수 선언은 처음에 해주셔야 돼요. 변수 선언 데이터 타입 명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변수 선언은 처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겠죠 순서가. 이렇게. 이거는 여기다 같이 붙어야겠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변수의 값은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A랑 A랑 해가지고 그 눌렀을 때 잘 되는 부분이에요. 10이랑 5랑. 근데 좀 구분이 잘 안 되죠? 결과만 보시고 15 요것만 보고 내가 저 10이 어디서 나온 거고 5가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프린트문을 좀 추가해서 문법 하나 배워볼게요. 프린트문에 내가 문자와 같이 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랑 이렇게 써볼게요. 처음에 뭐라고 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 A 이렇게 줍시다. 첫 번째 A 하고 플러스 이거는 두 번째 A 플러스 지금 문자열이랑 데이터 그 값이랑 같이 썼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일단 나왔고요. 내가 구분이 이제 가능하죠. 여기서 이만큼은 문자고 요거가 데이터잖아요. 그걸 지금 쓴 건데 자, 문자는 뭐 데이터를 담은 게 아니에요. A가 데이터를 담고 있죠. A의 값을 변하면 변해요. A의 값이 여기서는 10 나오고 여기서는 5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붙여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자체를 많이 써서 이 자체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프린트의 문법 막 가가지고 막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 플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익히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문장과 데이터를 합친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좀 파보죠. 자, int b에다가요. 10 더하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print out b는 b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b에 20이 나오는데 이거 20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대강 읽히죠? 근데 이게 읽히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b에 10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b에다가 지금 10 들어갔겠죠? 그럼 b에 10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b 뭐 요런 개념, 요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 결과가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순차적으로 이 코드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된다면 b에다가 10을 넣은 다음에 이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불분명하게 어려워집니다. b라고 하는 뭐 데이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10이 담겼고 이 b라고 하는 공간을 더하기 10해? 뭐 메모리 공간을 옆으로 10칸 이동시키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말이 돼요. 어떻게든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코드가 이게 처음에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다가오고요. 그게 거의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세세하게 뜯어봐야 돼요. 이거 대입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더하기 있죠. 이것도 어떤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연산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대입 연산자 하나를 이제 알아본 건데 컴퓨터의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연산자의 종류가 비트 연산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논리 연산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산술 연산자는 우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목만 내는 연산자 막 별거 많아요. 비트 연산자는요 뭐 요런 거예요.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진법에 대한 거라서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논리 연산 우리가 좀 해봤죠. 이거보다 크다, 이거보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같다, 다르다와 같은 연산자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산술 연산자가요. 그렇게 보기보단 대입 연산자가 있죠. 이게 웬만하면 가장 늦어요. 제일 늦어요. 정확한 어떤 문법적인 규칙이 이렇게 갑니다. 비트 연산자보다 논리 연산자가 빨라요. 그러니까 논리가 비트보다 먼저 일어나요. 논리 일어나고 비트 일어나고 산술 연산자가 아마 논리 연산자랑
동급인가 뭐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 돼요. 이 상세한 거는 이론은 구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 있죠. B는 10 더하기 10이다 라고 하는 이 코드를 정확하게는 연산자 각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각각을 봤더니 얘는 산술 연산자네, 이건 대입 연산자네. 어떤 게 빠르다? 산술이 빠르다예요. 그래서 산술 연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직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상세하게 컴퓨터가 정리가 돼 있죠.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 문법적으로.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연산자의 종류 정도로 그냥 찾아서 종류만 한번 보고 우선순위는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좋네요. 요게 자바에 있는 연산자 종류네요. 지금 제가 기억한 만큼의 몇 개 좀 나왔죠? 대입 연산자 여기 있고 논리 연산자 여기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개가 되게 많습니다. 사망, 뭐 스위치 연산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실 게 우선순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